안녕하십니까. 안사회계법인 대표 박인정 회계사입니다. 오늘 793강이요. 부가에서 확정신고서식 작성 시 약간의 주의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안세제행전을 7월 22일자는 부가세 신고서의 최종 점검표를 한번 이 교재 내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상반기 부가세 신고서의 마지막 주 3개월 단위로 1월, 2월, 3월은 끝났고 4월, 5월, 6월하고 아니면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거를 7월 20일까지 신고하는데 이번 주가 막판치기입니다. 저희 안세계법인 전 직원들도 이거를 지금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상반기 실적이 또 올해 1년치 매출이나 이런 부가세 신고 내용에 어떤 이 방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부가세 신고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컴퓨터에서는 다 있겠지만 이렇게 쫙 돼 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매출부터 쭉 반영하는 게 이제 반영되어 있죠. 먼저 이 매출 과세부는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서 요새 이제 홈택스에 전자 발행된 수행계산서가 매출과 총 매입이 쫙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불러가지고 신고서 금액에다 기록하고 이제 명세서에다 다운받기만 하면은 이제 그대로 신고 접수가 되는 것인데, 이럴 때 매출 쪽은 사업용 계좌의 총 매출액 입금액하고 실제 생계산서 발행한 거에 대해서 전기 2월 미수금에서 생계산서 발행한 걸 더하고 빼기 미수금을 빼면 현금 입금이 되는데, 현금 입금 내역이 실제 통장에 제대로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 약간의 사소한 차이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금액이 큰 차이라면 매출 누락이나 과잉 중복 계산된 게 발행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 매출에 대해서 전자생계산서 끄는 것과 신용카드 매출 전부까지 중복 발행한 것은 제거해서 매출을 중복 반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등의 실제 매출 공급에 증빙하고 생계산서 발행한 내용이 일치한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계속적인 물이나 기름같이 계속적인 공급의 경우는 그냥 생계산서 발행 시기가 공급 시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과세 면세 사업자의 경우는 그 사용 재화의 공급 비율에 따라서 매출가액도 적절히 안분해서 계산해 가지고 매출 생계산서 쪽에 가산할 금액을 정해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 계산 문제 여러 가지 점검할 게 있지만 이 5가지를 보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매출 중에서도 신용카드 거래한 게 있는데 이 발행 내역에 대해서 홈택스 발행 내역하고 일치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판매 결제 대행 매출액과 국세청 매출 자료의 일치성 확인하는 것이고,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과표 금액의 총 매출액을 가지고 1.1로 나눈 것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약페이 금액의 전자계산에 대해서 기재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매출액 중에서 부가세 10%가 붙는 국내 거래 말고 해외 수출에 대한 영세율이 있는데, 영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영세율은 이제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 이렇게 전자 발행하는 거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고, 기타 이제 죄특례제합법상의 각종 영세율 적용되는 재화 용역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제출 명세서를 나름대로 건별로 파악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수액 중에서 전 분기나 3년 내에 매출액 중에서 세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세액 10%라도 현재 판매세액 매출액에서 차감 공제해가지고 들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실제 못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도 못 받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다,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매출에 대해서 몇 가지 아이템을 이제 확인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을 봐야 되는데, 매입세액은 종이계산서가 존재할 때 그거를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생계산서를 선발행이나 늦게 수취한 생계산서에 대해서 실제 실물의 흐름하고 가감을 해가지고 파악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중에서는 일반 매입액과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 매입액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지 그 전체적인 그 손익계산서 흐름하고 부가세 흐름하고 일치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매입 카드 중에서도 신용카드 매입 전표 입소액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제출해야만 매입세 공제를 되는데 매입세 불공제 대상인 것은 이제 제외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신용카드 생계한서 중에서 중복 수취거나 이중 매입세 기준이 불가능하니까 만약에 매입생계한서도 받았고 이중 신용카드 매입 전표도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가 있는데 부가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신용품이나 수익 농축 인수산물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가세 없이 프로 없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의 총 가액에는 부가세 포함된 가액이기 때문에 이 부가세 과세사업자들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해 줘야 되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율은 음식점의 경우는 6%, 즉 106분의 6으로 하면 되고 제조법인이나 기타 법인은 2%, 즉 102분의 2 이렇게 한다. 이것은 이제 총 그 매입 가액의 80% 정도가 다른 또 매입세 공제되는 수익계산서 금액을 함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제 매입세까지 적용해주면 이제 부가신고서가 제대로 총 납부 금액하고 환급 금액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고맙습니다. 한세계 대표 황인정 회사였습니다.